그러면 김기현 후속 체제는 어떤 모양으로 갈 거냐? 일단은 지금 원내대표 이제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비대위로 가는 게 좀 흐름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,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,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뇨한하고 한동훈 공동위원장 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갈까요? 일단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확정이 거의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제 뭐 이 당원 당규상에 지금 1월 10일까지는 또 공관위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비대위 체제 하에서 공관위를 출범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1월 10일 이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비대위 체제 아래에서 공관위와 선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뭐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누군가가 뭐 이렇게 중심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고위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을 추천해 달라 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부터 좀 이게 본격화되지 않을까 추천 작업들이 그렇게 생각됩니다. 네. 저는 이런 정당 처음 봤어요. 선거할 때 이렇게 하는 정당이. 왜냐면은 이게 제가 폄훼하는 게 진짜 아니고 구체적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당 대 정당으로 보면요. 정당 지지율로 보면요.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안 떨어집니다. 여러 여론조사 흐름을 봤을 때 강서 보궐선거 국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 지지율 비등비등하거나 민주당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민심에 물어봤을 때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했을 때 국민의힘 선택하겠다는 그 국민 유권자들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 6석이 나오고 왜 강서 보궐선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게 참패를 했느냐. 이건 정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련된 문제거든요. 긍부정 평가율이 연동된단 말이에요. 예. 이런 경우에는 선거 때 거짓말이라 해도 합을 맞춰서 분칠이라도 합니다. 아, 우리 그런 정당 아니다. 우리 대통령한테 들이받을 땐 들이받을 줄도 안다.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인희동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들 누가 봐도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 하면 이걸 누가 이 대통령한테 그래도 할 말 하는 사람으로 보겠어요. 대통령의 얼굴로 지금 총선 치른다고 하지. 그러니까 사실 선거 때는 강성이나 권력 가까운 사람들은 좀 후방 배치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전략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더 지지층 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인 진단과 어떤 처방이 안 맞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. 네, 뭐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이준석 결국 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거다. 이거 황당한 전망인가요? 아 그럼요. 그건 이제 보통 추상화인데 보통 제가 잘 쓰는 말이 피카소들이 많아요. 추상화는 너무 그리시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오기에는 너무 좀 먼 길을 왔어요.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지금 김기현 대표의 사퇴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윤심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.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더더욱 더 윤심이 더 장악하는 당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요? 있을 수 없죠. 정치는 구도와 여러 가지 세력 싸움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돌이켜 세울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에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갈 수가 없어요. 이미 절연을 선언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 대표 당신이 필요하니까 내가 국정기조 바꾸고 할 테니까 돌아와 주셔. 그럼 돌아오겠죠. 그런데 당내에서 이준석이 필요해 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요? 그거는 0%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입니다.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이제 김장년대 퇴진과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이 어떤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런 결과를 끌어낸 건지 또 대통령과 무관한 어떤 힘에 의해서 가버린 건지 어떻게 보세요, 민수대변인은?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누군가의 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을 수 없겠죠 어느 정도는. 그리고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진짜 소신이 있으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? 눈치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제외하고는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. 국민 여론을 제외하고. 근데 국민 여론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압박들이 잘 길게 이어지고 있고
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사퇴를 본인 스스로 국민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퇴를 앞장서고 계신 것 같은데, 제가 비대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사실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전신까지 하면 비대위가 10번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민주당도 비대위나 혁신이 이름은 좀 달랐지만은 비대위가 상당수 있었는데, 국민의힘 2012년 박근혜 비대위, 그리고 민주당은 2016년 김종인 비대위를 제외하고는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. 그럼 성공 퍼센티지로만 따지면 비대위가 약 10% 미만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하고, 단지 스타성을 가진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와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조직 체제를 융합시키고 단결시키고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대위 체제가 나와야 되고, 또 이에 대해서 정말 비대위원 구성원 한 명 한 명까지도 신중하게 결정이 될 것이다. 빠른 시간 안에.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이루어서 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. 결국에는 이 비대위, 민주당도 아마 속도의 차이지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, 결국에는 이 비대위를 통해서 국민들 마음에 얼만큼 다가가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방금 했던 이런 우리 부대변인님 말씀대로 하면 추상화 그리시는 분들이 뭐 이런 그림도 그리고 저런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 같은데, 제가 볼 때는 조금 먼 이야기인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많다.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 정도 보여집니다. 네. 대변인님 하시는 말씀 이제 당위의 영역이고 참 올바른 얘기인데, 현실에서는 제가 국민 눈치 보는 정치인들 별로 못 봤습니다. 그분들이 국민 눈치 보면서 정치하면 저렇게 안 하죠. 그분들은 공천권자 눈치를 국민 눈치보다 더 보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. 당연히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이나 김기현 대표 사퇴는 윤심의 반영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 전까지 그분들 행동을 보면 투명하게 드러냈어요. 나는 부산에서 계속 정치할 것이다. 그리고 당대표 계속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큰 힘, 공천권자, 권력 이런 눈치를 좀 봤다라고밖에 추정이 안 되네요. 네. 저 댓글에 대통령이 이제 신뢰한다는 김한길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정치가 뭐 워낙에 역동적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,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은 좀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은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. 네. 예, 김한길 위원장 자체는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일 수 있고, 또 지금 현재 공직을 맡음으로써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올바르게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행정부라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임은 맞습니다만, 대통령이 되는 순간 같이 가는 것인데, 한 정당에 그래도 상대 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비대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. 네.